저기 아놀드, 놀이공원에 온 건가요? 브리또가 너무 매웠나 보네요. 빨리요, 마실 거 찾아봐요. 잠깐 아놀드, 마법샵에 뭐가 있을 줄 알고요. 일단 음식 문제는 해결했으니 가서 놀아봐요. 줄 좀 보세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아닌가요? 아놀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귀여운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아놀드, 조심해요. 아놀드, 이런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살아있는 건가요? 우와, 부활을 했나봐요. 전에 마셨던 묘약이 진짜였나 보네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물이 될 거예요. 몸이 재생을 하네요. 세포들이 노화한다는 건 농담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빨간불에 도로 건너기, 마음대로 손대기, 캐니 매코믹 닮은 꼴 대회 나가기. 엉망진창이네요.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아놀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술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요.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죠. 자기만 느려지는 게 보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거예요. 소중했던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봤기 때문이에요. 축하해요, 아놀드. 방탄 피부 테스트에 자원봉사를 했어요. 우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성공적인 결과네요. 그런데 결과에 매우 만족해 보이지만 저들은 돈을 벌고 싶어해요. 유탄 발사기는 배럴에서 초당 120m의 속도로 유탄을 발사하죠. 50cm의 강철 갑옷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진지한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플로렌으로 만든 피부요. 과학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물질인 탄소의 동소체입니다. 가장 강한 강철보다 200배 더 강하다고 해요. 축하해요, 아놀드. 당신의 플로린 피부는 로켓 수류탄도 견딜 수 있어요. 뇌까지 멀쩡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충격에 말랑한 젤리처럼 되었네요. 다행히도 여긴 최고의 실험실이에요. 맞아요, 도망칠 절호의 기회예요. 무기도 당신을 해칠 수 없잖아요. 사실 목도 졸릴 수 없어요. 차에 치여도 다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몸의 힘은 역시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 대신 아놀드답게 겁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문제는 남은 생을 영원히 숨어 다녀야 해요. 슈퍼 피부를 가진 걸 들키지 말고요. 잠깐, 뭐죠? 그래요, 아놀드. 관심을 위해선 뭐든지 하네요. 뭐 자기 선택이죠. 아놀드, 이것 좀 봐요. 미래에서 온 아놀드예요. 잠깐, 아놀드의 옷은 필요 없죠. 아놀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2050년으로 가는 거예요. 오, 저런. 사람들이 상상하는 밝은 미래와는 다르네요. 2050년에는 지구온난화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인구가 100억 명으로 늘게 될 테니까요. 인구가 너무 많아져 깨끗한 물이 부족하게 됐죠.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펩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믿어지나요?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은 펩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우리 미션으로 돌아가요. 2050년에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인공 임플란트가 있죠. 인간의 적인 드론들은 10km 거리에서도 임플란트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놀드는 2050년 기준으로 가장 찾기 힘들고 무적인 사람이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용사들이여, 모여라! 자, 아놀드, 북쪽에 적군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자기 총에 의해 길이 막혔어요. 발사 무기 대신 전기 자극을 쏘는 거예요. 속도는 무려 시간당 7,000km에 달하죠.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어서요! 지하로 내려가죠. 총은 피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놀드.
스캐너로 드론을 감지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잊지 않았죠? 드론은 아놀드를 몰라봐요. 빨리 저쪽으로 가서 전원을 끄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놀드. 미래는 아놀드 같은 사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계속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다시 올라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놀드, 주위에 적이 많아요. 엑소수트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슈퍼 군인이 되어 장거리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체 활동이 이전보다 20배는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제 아놀드는 무적이에요. 이제 조작법만 알아내면 되겠죠. 아놀드, 안 돼요! 미래의 아놀드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슬퍼할 시간은 없죠. 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플레임 트로어가 있어요. 사용해요.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오, 아놀드, 조심해요. 로켓이에요. 뭔가를 또 하나 봐요. 저기 또 누군가를 불사신으로 만들려는 거죠? 우와, 저건 누군가요? 이 남자는 외로움이란 모를 것 같아요. 드디어 원하던 사람을 찾았네요. 어떻게 불사신으로 만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잘생긴 친구에게 VS DNA를 주입하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불사신으로 만드는 건 가능해요. 이걸 하려면 DNA에서 나이를 먹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분을 제거해야 하죠. 하지만 스눕과 고비하려는 건 불사신의 존재를 제거하는 방법이었어요. 첫 실험은 순간이동이에요. 물건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길 때 모든 원자의 신경 연결을 원본과 동일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그 후에 원본은 폐기해야 완벽한 사본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순간이동은 필멸자와 불멸자 모두를 죽일 거예요. 결과는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여기 모든 생물을 녹일 수 있는 알칼리성 욕조가 있어요. 외계인들이 브레이킹 배드를 안 본 게 아쉽네요. 봤다면 알칼리는 사람의 몸보다 욕조를 먼저 녹인다는 걸 알았을 텐데요. 다음 실험은 확실하게 먹힐 거예요. 뇌를 먼저 파괴하는 방법이네요. 그 어떤 생물도 이런 걸 하루 이상 버티지 못할 거예요. 아직도 괜찮나요? 그래요. 그래도 스눕과 곱은 어제 이 대왕 그라인더를 구해뒀대요. 뭘 기다리는 거죠? 기계는 저절로 틀어지지 않아요. 아놀드! 아놀드! 오! 저런!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놀드. 겁먹지 말아요. 그런데 사실 생매장 당했어요. 로드리고 코르테스처럼. 하하하. 소리 지르지 말아요. 소리를 지르면 공포감과 심장박동, 그리고 그에 따라 사용되는 산소량이 증가해요. 산소가 고갈될 때까지 이 관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다고요. 아놀드, 휴대폰! 그렇게 깊이 묻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신호 눈금이 하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구해주겠죠? 장담은 못해요. 다들 아놀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인터넷으로 연결해봐요. 누군가 아놀드의 인스타를 봐주겠죠? 물론 재밌는 옷을 입은 고양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새로 올린 사진, 웃긴 모양의 감자 사진을 본 다음에요. 아, 이거예요. 지오태그를 이용한 게시물은 79% 더 인기가 많아요. 석유를 찾았다는 포스트를 올리면 도널드 트럼프의 관심을 받겠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동물적 본능이 깨어날 수도 있대요. 글쎄, 깨어날 줄 알았는데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하면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글에 찾아볼까요? 당신의 인생에 관뚜껑에 못을 박듯 망치질을 하지 말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킬빌2! 우마 서머처럼 하면 되죠? 뚜껑에 구멍을 뚫어요. 용기를 내서 나루토처럼 분노의 힘을 모은 다음
아팠나요? 어떻게든 뚜껑을 부셔야 해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요. 아놀드, 그게 뭐예요? 그만해요. 아놀드는 관 밖으로 나가도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되겠어요. 잘해봐요, 아놀드. 파시스트에게서 탈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빌리 아일리시의 흐느끼는 노래에서 해냈어요. 이제 파낸 흙을 관 속에 채워나가면서 나갈 길을 만들어내요. 티셔츠를 들어 올린 다음 머리에 감싸줘요. 그렇게 하면 얼굴이 흙에 파묻혀 질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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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요! 또 헛것을 봤군요. 자신의 키와 비슷하거나 키보다 얕은 깊이라면 나가기 훨씬 수월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은 당신을 산채로 묻을 거예요. 벌써 3번째지만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 이번엔 더 특별하게 할게요. 손을 묶을 거예요. 그리고 관도 금속으로 만들었고요. 좋아요, 아놀드. 준비됐죠? 들어오세요. 처음이 아니니까 중요한 규칙은 배웠을 거라 믿어요. 산소를 유지하려면 차분하고 깊게 호흡해야 합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수갑부터 해결하세요. 정말 간단해요. 엄지 한쪽씩만 포기하고 수갑을 빼는 건 어떤가요? 아프긴 하겠지만 아직 손가락이 2개나 남아있어요. 벨트나 시계로 뚜껑을 열어보세요. 금속 관도 어딘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놀드, 진심이에요? 장난이잖아요. 금속은 부서지지 않아요. 당신 위엔 2m 높이의 흙이 있고 거의 2.5톤의 무게로 눌려지고 있어요. 결국 이 3번째 시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놀드, 아놀드? 잠깐,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요, 당신은 정말 아니 후디니네요. 해리 후디니도 같은 방식으로 관의 측벽에 있는 비밀 구획을 통해 터널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무덤의 해치를 통해 위에서 관에 떨어졌고 반미터의 흙으로 몸을 덮었다고 해요. 하지만 해치가 안 보이는데요? 서프라이즈! 제가 그렇게 쉽게 보낼 리가 있겠어요, 아놀드? 빨리 수영하세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요. 오늘은 당신의 마지막 날이에요. 매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68만 4천 명과 같은 날이죠. 의료 실수도 빠질 수 없어요. 미국에서 심장병과 암에 이은 3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이럴 수가. 전기 스쿠터에 치인 건가요? 믿을 수가 없네요.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각, 후각, 미각, 그리고 청각까지. 저런, 죽었어요. 심장마비 발생 후 완전한 뇌사까지 남은 시간은 6분입니다. 이 시간은 아나비아증이나 저체온증으로 인해 증가하는데 한 소녀는 임상적으로 사망한 지 6시간 만에 살아났어요. 그녀는 체온 64도 얼음 속에 누웠었는데 그것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가망이 없어 보여요, 아놀드. 1분 만에 산소의 10%가 손실됐어요. 그리고 지갑도요. 심장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고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해요. 한 87세 남성은 뇌파 검사를 받는 도중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어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 15초 전 그의 머리에서 특별한 뇌파가 감지되었죠. 꿈을 꾸거나 명상 중에 발생하는 뇌파였어요. 그러므로 죽을 때 정말 전 생애를 기억하는 걸 수도요. 지금 평소보다 도파민 수치가 12배나 돼요. 세르토닌은 20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생생한 꿈을 경험하는 거예요. 임상 사망 중 단지 15%의 사람들만 무서운 일을 경험합니다. 나머지는 가족들의 얼굴이나 동물, 식물, 과거의 일 또는 고전적인 흰 빛을 보곤 하죠. 우와, 아놀드 축하해요. 죽어서 천국에 갔군요. 아놀드, 빨리 줄을 서서 들어가도록 노력해봐요. 우와, 정말 멋진데요? 잠깐, 봐요. 혹시 존 레논인가요? 아니, 잠깐, 예수님인가봐요. 이쪽 벽엔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신들의 그림이 있어요. 고대의 사람들은 신이 무섭고 피에 굶주렸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아즈텍 사람들은 비를 위해 그들의 신 우이칠로포치틀리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들은 인간의 자질이나 자연현상을 의윤화했고, 그리고 크리스천은 무슬림과 달리 72명의 처녀를 얻지 못하죠. 그래도 보세요. 저기 존 레논이에요. 아니면 또 예수님이었나요? 저기 있네요. 많은 이름이 있죠. 창조주,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신. 잠들었나봐요.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요, 아놀드. 무슨 생각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긴 세상 전체를 조정하는 곳이에요. 손대면 큰일 날 거예요, 아놀드. 이거 어떡하지? 지난 몇 세기 동안 세계의 종교적 믿음은 쇠퇴해왔어요. 그리고 신은 인기 있는 존재이면서 미워하는 자들도 많이 있죠. 신인 척하면 안 돼요, 아놀드. 욕심 많은 인간이 앉으면 안 되는 자리니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예가 있었고 모두 꽤 나쁘게 끝났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농담이 아니라고요. 휴, 엉망진창이네요. 광신적인 믿음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핵폭발도 일어났어요. 아놀드, 너무 늦기 전에 그만해요. 듣고 있는 거 맞죠? 휴, 딱 맞췄네요. 저기 신님? 화는 내지 마시고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놀드, 이번에도 끝난 것 같네요. 안녕 아놀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게 될 거랍니다. 걱정 말아요. 오직 전문가들만 모셨으니까요. 아니었나? 인간들은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 그런데 저게 정말 무서운 거야? 나는 바지에 실례를 했어. 그건 절대 마시지 마. 벌써 10,000시간이나 있었는데 안 무서워 보이네? 그럼 중력도 없애보자. 우주에 있는 것처럼. 그래요, 아놀드. 우주 게임을 할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나는 거라도요. 지구에선 중력이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점프하고 날아가는 것이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충분한 속도를 얻을 수 있다면 지구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력과 관성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지구 주위를 무중력 상태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요. 무중력 상태로 돌아다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아함이 부족한 당신이라면 더욱이요. 새로운 연료를 발견한 건가요? 황화수소. 몬스터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비행 훈련을 못 받은 건 마찬가지네요. 조심해요, 아놀드. 위험해진 것 같은데요? 열린 자물쇠로 인해 가스 밸런스가 엉망입니다. 수트를 입어야 돼요. 만세! 해냈어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괴물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대로는 오히려 괴물이 겁에 질리겠어요. 당신은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아놀드. 소리는 진공 상태에서 이동 못한다고요. 소리는 파동으로 이동해요. 진동하는 물체는 진동을 인접한 분자나 입자에 전달합니다. 우주에서는 공기 분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진동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공기도 소리도 없죠. 그냥 옷장에 앉아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걸리지 않을 때까지요.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여기가 마지막 문인가요? 뒤엔 뭐가 있을까요? 아놀드, 기다려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주에 왔어요. 어몽어스 파티를 하고 있죠. 어몽어스는 5억 명의 플레이어들이 즐기는 인기 있는 게임이에요. 역사상 이렇게 플레이어 수가 많은 게임은 처음입니다. 플레이어 97%는 무료 모바일 버전을 사용하지만 수익 대부분은 유료 PC 버전에서 생성된답니다. 물론 우리는 무료 버전을 이용하고 있죠. 무료라면 저도 하죠. 갈색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색은 쫓겨날 활력이 65%나 낮거든요. 투표할 때 90% 이상 까만색만이 쫓겨나곤 하죠. 물론 아놀드의 색깔이죠. 게임을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벌써 누군가 죽었네요. 괜찮아요. 여긴 탐정들이 많으니까 아놀드가 임포스터 아닌 것은 다 알겠죠? 이런, 모두 아놀드만 노리고 있네요. 우주로 쫓겨나기 전에 어서 도망가야 해요, 아놀드.
아놀드가 임포스터가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선 게임의 미션을 깨야 합니다. 이런, 이쪽엔 벌써 누군가 있네요. 커플을 방해하지 말죠, 우리. 새로운 미션이 있어요. 전기실에서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성공했나요? 아놀드를 믿는군요. 자, 어서요. 이 플레이어를 도와주죠. 소화기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아놀드에게 누명을 씌우는 게 분명해요. 게다가 통계에 따르면 전기실과 관리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놀드가 정말 임포스터라면 엔진을 폭파하고 이기면 되겠죠? 안 되잖아요. 멋져요, 아놀드. 임포스터가 아니에요. 축하해요. 하지만 조심. 딱 걸렸다. 정말 재밌었지만 우린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만 하겠죠?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는 건 매일 어려워지고 있죠. 오, 데자뷰. 진정해요, 멍청이 아놀드. 길고양이가 음식을 찾으러 온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주위 모든 게 시뮬레이션일까요? 진정해요, 아놀드.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보는 시각을 바꾸면 모든 게 맞아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뇌의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망막에 들어오는 빛은 시각적 이미지 처리 시스템의 정보를 전송하는 임펄스로 변환됩니다. 거기에서 신호는 뇌로 이동하고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와, 정말 예쁘네요. 또 글리치인가요? 아니면 트렌드 마케팅일까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건 녹화를 해야겠네요. 하지만 핸드폰은 주머니에서 조심히 꺼내세요. 경찰이 무기에 손을 뻗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착시 현상은 이렇게 뇌간의 망상 형성이 흥분될 때 일어나요. 잠깐, 어디 가는 거예요? 아놀드? 이 사람은 누구죠? 안 돼, 안 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건 매트릭스가 아니라고요. 나쁜 생각이에요, 아놀드. 전설적인 트릴로지의 속편을 만드는 것만큼요. 오늘 영상은 환각이에요. 모든 효과는 300배나 강해졌네요. 그리고 아놀드의 뇌는 엉망이 됐어요. 바로 이 모습처럼요. 구급대원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네요. 무슨 일이죠? 이제 저도 문제가 생겼나요?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낼까요? 오늘도 TV를 보며 지능을 저하시키고 있군요. 자, 뭐를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새로운 로켓을 발사했더니 우주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소행성을 발사했다고요? 아놀드, 진정해요. 아놀드는 소행성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소행성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천체이죠. 무게는 몇 그램에서 시작해서 수천 톤까지 나가요. 겁먹진 말아요. 소행성이 사람에게 떨어진 적은 1954년에 역사상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리에 맞았대요. 와, 누군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나섰네요. 정말 용감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가장 짧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아니군요. 그럼 취소해요. 그런 거죠 뭐. 우리의 지구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까요? 설마? 아놀드! 좋아요. 자, 옷을 골라줄게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딱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X에서 진행 중인 다트 프로젝트를 따라하죠. 2022년에 500kg의 우주선을 디디모스라는 소행성을 향해 초속 6km의 속도로 충돌시킬 예정이랍니다. 오토파일럿은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아놀드가 직접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영웅이 되는 거죠. 와, 아놀드 살아남았네요. 다른 하급 생명체들처럼요. 마치 미생물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물이에요. 지름 10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10만 제곱킬로미터 내 반경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이 파괴됐거든요. 유황도 다량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파괴로 인한 먼지와 재는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태양의 광선을 막아버린 거죠.
자, 배고프겠죠? 우주선 안에 식량을 저장해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음식이 없었다고요? 어쩌죠? 이제 지구에 남은 음식이 없어요. 그래도 우주복을 입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깥은 영하 50도거든요. 바깥에서 그렇게 오래 걷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조심해요. 바퀴벌레들도 살아남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조금 변하긴 했지만요. 빨리 도망가요, 아놀드.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재앙은 생각지도 못한 어느 좋은 날, 아놀드는 남은 시간 동안 대형 슈퍼마켓에 갇혔어요. 이유를 물어본다면 답은 그냥 제가 대형마켓에 가뒀기 때문이에요. 여기선 하루 종일 과자와 캔디를 먹을 수 있고 카트를 타고 가게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옷, 심지어 약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평균적으로 대형 슈퍼마켓에는 5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제공할 12만 개의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불행히도 전기가 없으면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음날 사용이 불가능해져요. 실온에선 매장의 모든 우유 1톤은 단 18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신선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도 하루 만에 모두 상할 거고 케이크와 페스트리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지만 운이 좋으면 36시간 정도예요. 준비를 해볼 순 있어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빵을 말린다면 유통기한이 몇 년 연장될 거지만 그냥 오늘을 즐기세요. 그렇죠, 아놀드? 일주일이 지나면 야채와 과일도 상해서 시리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최소 10년으로 보이네요. 가드닝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석탄과 은으로 깨끗하게 해볼 순 있지만 그래요, 아니네요. 이제 주 음식은 통조림이 될 거예요. 쇠고기 스튜는 포장이 손상되지만 않으면 거의 무한정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클과 토마토는 추가 물 공급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가게에 있는 통조림 3톤으로 8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많은 것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종이는 화장실에서 쓸 수 있죠. 충분히 잘 구겨주기만 한다면요. 글쎄요, 사용해요. 저희 조상들처럼요. 그리고 현금이 떨어지면 카드라도 써야 할 거예요. 잠깐,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멍청함은 여전하네요, 아놀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뤘어요. 거대한 크루즈에 혼자 있게 됐네요. 예! 7일간의 여행을 위해 12,000개의 달걀, 380kg의 아이스크림, 2톤의 해산물과 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혼자 먹는다면 거의 5년을 버티기에도 충분한 양이죠. 평균적으로 이런 크루즈를 다녀오면 3kg 정도 몸무게가 는다고 해요. 또 크루즈에는 놀 것도 얼마나 많은지 7일을 다 써도 전부 보고 해보기 쉽지 않대요. 이런, 기름이 떨어진 걸까요? 최고 속도에선 배가 하루에 5톤까지의 기름을 사용해요. 이제 다른 크루즈처럼 바다 위를 떠돌겠네요. 사실 항구에 정박하는 것보다 저렴하거든요. 아놀드, 휴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겠는데요?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긴 하나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을 싫어해요. 정신 차리고 가방을 싸세요. 여행은 끝났어요.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시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 한 번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러라도 이런 KO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의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5개 반의 높이인 거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아놀드! 아놀드!